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는데요. 100일이 되던 날 진도 팽목항에서는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이들의 슬픔을 나누고 이미 떠나간 이들을 기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16일 수학여행길에 나선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등 승객 476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이후 172명이 구조됐고 294명은 숨졌으며 아직도 10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100일째 되는 날, 진도 팽목항에는 유가족들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사단법인 하이패밀리가 주최한 애도 행사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실종자 가족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장세규 목사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하고 돕는 이들을 기뻐하신다며 실종자 가족과 세월호 유가족,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늘나라 우체통이 있는 이 자리에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마다 여기에 와서 그 슬픔의 흔적을 찾고 여기에 와서 그 슬픔의 눈물을 마저 흘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애도 행사에는 친구들을 구하러 객실로 다시 들어갔던 고 양온유 양의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온유 양의 아버지 양봉진 집사는 온유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양 집사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 안타깝지만 온유가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너를 떠나보내고 찢어지는 가슴과 기나긴 터널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 고난과 시련에 버틸 힘도 없지만 조용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 나를 바라보는 모든 이에게 흔들리지 않는 미소를 나눠주는 것, 슬픔 속에서도 원망과 분노를 버리고 온유답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온유가 바라는 것 아닐까 싶다. 하이패밀리는 떠난 자와 남은 자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하늘나라 우체통을 팽목항에 설치했습니다. 우체통은 유가족들에게는 편지를 통해 정서의 정화와 회복의 도구가 되고 팽목항을 방문하는 이들에게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애도하고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 가슴에 눈물이 필요했고 뿐만 아니라 말로가 아닌 우리의 이 글로 표현된 아픔들을 좀 구체적으로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봉사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존재감이 너무 희미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을 기억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하늘나라에 있는 희생자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면서 유가족들의 아픔에 동참했습니다. 막상 오니까 이제 눈물밖에 안 나고요. 정말 평생 하늘나라에서 그분 만날 때까지 꾸준히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울어주고 곁에 있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헌정 앨범이 잇따라 발매되고 있는 가운데 교계 음악인의 세월호 헌정곡 또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남침내 신학대학교에서 음악 목회를 공부하고 있는 작곡가 최다정 박사는 최근 합창과 빅 앙상블을 위한 세월호 참사 헌정곡 눈물 닦아주시리를 발표했습니다. 최다정 박사는 세월호 침몰 사건 뉴스를 듣고 예수님도 슬퍼서 함께 울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었다며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바탕으로 곡을 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만 저는 이 작곡가로서 곡을 써서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나마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이 곡을 연주해서 우리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네.
미국 남침내 신학대학교 음악 전공자들이 함께 녹음한 세월호 참사 헌정곡 눈물 닦아주시리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업로드됐으며 인도의 바나나 합창단과 국내 난파 소년소녀 합창단 등 국내외 합창단의 목소리를 통해 연주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교단 선거법 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지난 21일부터 각 교단의 임원 선거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실제 교단 총회에 참석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임원 선거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는 임원 선거의 절차와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임원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선거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임원 선거 규정에 보완돼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윤실 관계자는 각 교단의 선거 규정이 보다 명확하고 실효적인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입법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윤실은 지난 2012년부터 교단 선거법 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선거에 대한 재정의와 이에 대한 조치, 중립적인 외부 인사 위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단 선거법 모범안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통합증경총회장 특별기도회가 오는 8월 10일 열립니다. 양 교단의 증경총회장들이 직접 나서 기도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별기도회 준비위는 이번 행사가 한국교회 일치를 위한 순수한 연합의 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말 연합예배를 개최하며 55년 만의 만남으로 주목받았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 오는 8월 11일에는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증경총회장 특별기도회를 개최하며 연합과 화합의 의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별기도회를 준비하는 합동과 통합 측 증경총회장들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모이는 이번 기도회가 지난날 한국교회 분열의 역사를 회개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며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지향적인 기도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우리 양교단의 책임이 아닌가. 양교단의 책임이란 말은 정전총회장님들은 과거에 양교단을 이끌어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다. 준비위원들은 특히 이번 기도회가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양교단의 화합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순수한 의미의 기도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연합기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순서도 아니고 정말로 순수하게 양교단 정전총회장들이 비정치성을 가지고 한번 기도회를 가지자. 아무런 어떤 정치적이나 교단적 입장에서의 걸림돌이 되거나 이런저런 건 전혀 생각지 말고 순수하게 우선은 회개하는 상황에서 자책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소명감에서 양교단이 중심으로 기도회를 갖도록 하자. 이는 증경총회장 연합예배 이후 일각에서 제기됐던 새로운 연합기구 발족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총회가 아닌 증경총회장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총회 소속 임원들이 연합행사를 주관할 때 총회 결의 등 제약 요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예장합동 증경총회장 서기행 목사는 양교단 총회장들의 기도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라며 각 총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양대 교단인 합동과 통합이 하나된 미래를 걷기 위한 첫 출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학생들의 방학이 시작되면서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 등 여름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행사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전 문제가 중요한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교회 여름 행사 안전대책 지침서를 내놓은 사단법인 아름다운 청소년들의 이용환 사무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여름이니까 또 수련회 같은 교회 행사들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강화가 됐는데요.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좀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이제는 안전을 고려하는 것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뭐 어디를 가든지 안전을 고려하는 것에 아주 민감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타고 있는 지하철이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자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지하철을 타게 되면 우선 그 화재 발생 시에 사용하게 되는 소화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 시에 긴급 요청할 수 있는 비상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숙지한다든지 또 수동으로 문을 열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로서는 이제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이 되니까 아이들에게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잘 알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마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개인적으로 이제는 안전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안전을 담보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변화되게 된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는 그 안전 사고가 나게 되면 대처가 되게 빠르고 단호하게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는 그 프로그램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교육부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그 학교 그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 활동을 전면 금지한 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부산에서 그 해운대에서 사망 사고가 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부산 지역에서도 이제 그 안전고려 활동들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서는 이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지의 여부를 가부를 묻게 되죠. 그래서 이제 80% 이상의 그 참석률이 나오지 않으면 프로그램 자체를 취소하는 예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아마 그 이제는 사회가 그 안전한가 그리고 안전체계가 정말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가 이거를 확신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방금도 잠깐 그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여름 행사들은 학생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 여름 행사에 대해서 혹시 정부에서 또 법을 강화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나요? 지금 현재 태안 해병대 캠프라든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일부 법령들이 개정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아야 될 법안들을 보면 청소년 활동 진흥법의 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법령들은 지난 7월 22일에 그 시행되도록 이제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요. 야외 활동이 참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야영 활동, 또 물놀이 뭐 이런 가운데서 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야영이라고 하는 것이 텐트를 치거나 이제 그 임시적으로 작은 초막을 치고 영지를 이제 지역을 규정하고서는 이제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인데 그만큼 이제 그 안전 사고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는 상황이 초래가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야영을 준비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안전한 야영지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을 뭐 두 가지로 뭐 축약한다면은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를 대처한다든지 그다음에 독충이라든지 해충의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이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물길은 돌려지지만 실질적으로 물은 그 물이 흘렀던 곳으로 다시 찾아서 흐르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길에 흔적이 있는 곳이라거나 이제 계곡이 주변에 있다거나 하면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따라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야영지를 좀
피해야 하는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낙석의 위험이 있다든가 낙뢰의 위험이 있다든가 또 물이 들어찬다든가 야생동물의 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은 피해서 영지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해충과 독충으로부터 이제 안전을 담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제 수련회를 가면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네. 그 영지들을 잘 정리하지 않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앉을 때 그 땅벌 같은 집이 있는 것을 간과하고 이제 앉는 경향이 네네네. 있어서 되게 위험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태가 있죠. 그래서 사전 답사 시에 그 야영지를 잘 선별을 하고 사전에 안전을 고려해서 뭐 해충이나 독충이 그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을 한다든지 하는 네. 선별적인 그 노력들을 좀 취해야 네.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놀이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망과 그 직결이 그렇죠. 된다고 볼 수 네.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우선의 안전을 고려해서 사전 답사 시에 안전한 곳인지 네. 또 안전 관리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령에 의해서도 수상 활동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때는 이제 지도자 배치 그 규정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사전에 그 충분히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 지도자들을 배치를 해서 네. 그 수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 교육이 필요한데 대부분 이제 그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뭐 이 정도 이제 인식만 하고 가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체험적인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를 직접 착용해보고 예. 그 착용한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 보니까 아, 내 상태가 물에 이렇게 뜨고 네네네. 안전하구나 하는 네. 것을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청소년 대부분이 물에 대해서 막연한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급작스럽게 물에 들어갈 경우에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그쵸. 사례들을 네.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물놀이 사고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경우는 충분히 훈련받고 실질적인 체험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여름 행사 그리고 이제 안전에 대한 측면에서 한국교회에 당부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그 진행할 때에 또 그 체크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안전계획서를 수립해서 진행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좀 준비하는 게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법령들이 개정되어서 지금 막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법령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긴밀하게 좀 연구하셔서 안전사고가 났을 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네.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여름 행사는 좀 안전하게 네. 좀 잘 다녀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전하고 또 합법적인 그런 여름 행사가 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입니다. 10호 태풍 마트모가 중국에 상륙하면서 우리나라로 수증기가 다량 유입됐는데요. 이 때문에 장마 전선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중부지방에 집중돼 토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부산 25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3에서 5m, 서해와 남해 먼바다, 제주도 앞바다는 2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이번 토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주일에는 제주도에만 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